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치명률과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 봉쇄 강도, 지역 간 이동성, 경제 성장률 전망 등 11개 항목을 집계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처음 4위를 기록한 바 있는 한국은 지난 1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하락한 원인은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가 0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회복력 1위 국가는 뉴질랜드로 중국은 5위, 일본은 8위, 미국은 35위를 기록했는데 중국,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라는 결과에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봉쇄 강도 부문에서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2월 순위에서 한국이 다시 10위권 안의 순위를 되찾아 8위로 랭크되면서 9위인 일본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백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2월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일본에서는 해당 순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취소된 올림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올해는 꼭 개최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민감하게 순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창설하여 코코아 프로그램과 백신 접종을 관리할 수 있는 VSIS 및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하청 단계를 통해 개발된 코코아 앱은 개발 이후 수개월 동안 먹통 상태였고 백신 접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음에도 여전히 종이의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앱인 코코아는 무려 4개월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배포 초기부터 오류가 계속 발견돼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7차례 수정 버전을 배포해 현재까지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2,500만 명에 달하지만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편으로 쿠폰을 받아 전화로 예약하여 접종한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이 개발한 백신 유통관리 시스템인 VSIS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한 시설과 예약 상황을 확인한 뒤 지자체나 병원 창구에 전화 등으로 예약하는데 문제는 VSIS는 조달한 백신을 지자체, 의료기관이나 접종 장소에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언제 누구에게 접종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예방접종과 같이 지자체가 접종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방접종 대상에 백신 접종 여부를 기록하면 이후 접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지자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적중한 기록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종이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수거한 종이를 업체에 맡겨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방접종 대장의 기록이 갱신되는 데만도 3개월이 걸리는 현실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산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종 바이러스 또한 폭증하는 추세로 일본 국내에서만 변이종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200명을 넘었죠. 일본은 하루 코로나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3배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처럼 검사한다면 하루 최소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유명 탤런트, 배우, 프로 선수와 아이돌 등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 중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의 순위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이며 수십 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신 접종 속도에서도 일주일 늦은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접종 이틀 만에 일주일 빠르게 접종을 시작한 일본의 접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접종을 시작한 일본은 첫날 125명을 접종했지만 한국은 첫날만 8,489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죠.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접종 속도는 일본보다 10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느린 국가다. 남들 준비할 때 뭐 했냐? K방역도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 여론으로 자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일본은 다시금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신속한 한국의 백신 접종에 심술이 터지는 모양새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은 지난달 15일까지 총 21,896명, 하루에 3,649명을 접종한 셈으로 우선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일본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 물량은 공급이 지연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접종 시작일을 4월로 연기한 상태로 당초 예정했던 3월 말보다 보름 가까이 늦춰진 일정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국민들에게 백신이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배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당초 계획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더불어 백신 승인과 백신 운송 문제도 백신 접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운송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력 없이 무려 120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송 용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최소 잔량 특수 주사기에 이어 또 한 번 기가 막힌 타이밍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한국이 놀랍다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화제가 되었던 LDS 주사기는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을 최소화하여 버려지는 백신 잔량을 줄여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한 주사기입니다. 일본도 실패한 이 쥐어짜기 주사기는 미 FDA의 조기 승인 지원을 받은 상태로 흰파마텍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생산 공정 솔루션을 지원해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본도 기술이 있지만 대량 생산 설비를 구축하지 못해 20개국 2억 6천만 개의 공급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그 줄에 끼면서 콧대가 꺾였는데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LDS 주사기를 활용해 접종할 경우 한 병당 접종 권고 인원은 6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접종한 결과 7명도 가능하여 백신 1바이알당 접종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을 앞두고 콜드체인 운송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한국은 LDS 주사기와 더불어 전력 없이 온도 유지가 가능한 콜드체인 운송 용기, 일명 그리니 메디를 출시하여 코로나 백신 유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국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스크림 박스로 백신을 나르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서 더욱 간절한 모양새입니다. 콜드체인은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면서 최종 배송지까지 보관 운송하는 물류체계로 백신 및 의약품의 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항공위험물 자격이 있는 바이오물류팀 직원이 특수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직행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다양한 데다 특히 영하 20에서 7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의약품 콜드체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용기 등을 써왔는데 에스레바시아가 만든 콜드체인 운송 용기 그리니 메디로 안전한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유일하게 국제안전수송협회에서 주관하는 콜드체인 패키지 개발과 성능 측정 실험과 외부 온도 변화 내부 영양 측정 실험을 모두 통과하여 인증을 받은 한국의 콜드체인 용기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한국의 환경을 고려해 개발하여 극한의 외부 환경에도 안전하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름과 겨울철 날씨 변화에도 72시간에서 최대 120시간까지 일정한 온도 지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진공 단열재와 자체 개발한 냉매가 사용되었고 전체 상재가 진공막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용기에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 백신 기준으로 2,500명분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영하 60도 이하,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2도 8도를 유지해줌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모든 코로나 백신 용량과 온도 맞춤 제작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레바시아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 그리니 메디 실용화 시험 물량을 수출했고 현재 필리핀,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력 없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 용기는 LDS 주사기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백신과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요. 일본은 현재 백신 공급을 철저하게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수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케이 신문은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인용해 1회 접종만으로도 발병률이 85%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2회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 없이 하나마나한 접종을 시작하고 심지어 아직도 특수 주사기를 못 구했지만 자존심은 있어서 한국 주사기는 분량이 많으니 써서는 안 된다며 물밑 작업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지난해부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민족 대한민국답게 다 같은 공황 상태에서 발빠르고 침착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주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